안녕하세요. 비대면 스포츠 코칭 지도자 양성과정 블로그 운영으로 고객 유치하기 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중에 있으며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사회복지학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배움터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네이버나 다음에서 김예경을 검색하시면 저의 블로그를 구경하실 수가 있답니다. 구경 많이들 와주세요. 이번 시간에 진행할 강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블로그 글 쉽게 쓰는 5가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위 노출되는 5가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를 알리는 제목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제목 만들기 10가지 방법을 전달하겠습니다. 시선을 잡는 것이 심장을 요동치게 한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들 글이 누군가에게 시선을 잡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어서 선생님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 운영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글을 아무리 써도 방문자가 없다. 방문자가 있다 하더라도 매출로 연결이 안 된다. 그리고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하다. 글 쓰는 것이 두렵게까지 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시작을 하지만 블로그에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고 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만 하더라도 블로그 운영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로그에 어떤 기능들이 성실하게 꾸준히 작성하게 되면 상위 노출이 되는 구조로 기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열심히 블로그 포스팅해서 상위 노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글 쉽게 쓰는 5가지 비법입니다. 1. 블로그 글 쉽게 쓰는 방법. 2. 글의 버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3. 디테일하게 제시하라. 4. 신뢰성을 제시하라. 5. 기대감을 줘라입니다. 블로그 글을 쉽게 쓰는 방법으로는 글에 감정을 넣어라입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은 그 글에 감정과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단체 톡에, 단체 카카오톡에 많이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글에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면 단체 카톡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톡 안에서도 글을 읽고 그 글에서 감정을 넣어서 읽기 때문에 그 글만 가지고도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그 포스팅의 목적에 맞게끔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감정을 잘 넣어서 포스팅을 하게 되면 읽는 분들이 그 감정을 느껴서 우리들의 많은 이웃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글의 배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체중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헬스장으로 오세요. 아니면 헬스장으로 오세요. 체중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첫 번째 체중을 줄이고 싶으신가요?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러면 헬스장으로 오시면 해결이 된답니다. 해서 해결 방법을 그 다음에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제시하라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표현하라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숨은 스토리를 노출하라. 쉽게 말하면 이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실패나
시행착오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들을 디테일하게 드러냄으로써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고 포기하지 않고 상품이 출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아마 많은 고객들은 감동과 공감하게 되면서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뢰성을 제시하라입니다. 어떤 얘기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다면 그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함께 해볼 만한 것을 이미지나 동영상, 텍스트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대감을 줘라입니다. 서비스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찾아온다라는 기대감을 글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후기를 함께 올려놓으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의 전후 사진을 넣어서 다음 고객님이 방문하셨을 때 그 고객님에게 설명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호기심을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위 노출되는 5가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5가지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일관성입니다. 두 번째, 성실성입니다. 세 번째, 전문성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글입니다. 다섯 번째, 소통을 잘하는 글일 때 상위가 노출되는 방법입니다. 우선 제가 제 글을 한번 말씀드리고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노후 준비라는 컨셉을 가지고 저를 한번 포스팅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한 지는 2015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그때는 우왕좌왕하는 기간들이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도 있었고 또 제목도 계속 치매 예방 교육으로도 했다가 웃음 치료로도 했다가 저의 키워드를 제가 하나를 준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2019년도에 알게 된 저의 정보는 하나의 키워드로 계속적으로 공략하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노후 준비 이제 강사로 한번 활동을 하게 되면서 노후 준비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1번 화면처럼 노후 준비를 검색을 하니까 지금 100세를 살게 되는 현 시대에 가장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노후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파워링크들이 노후 준비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작성한 블로그는 검색조차도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할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화면처럼 제가 노후 준비 강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 블로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노후 준비 3번 화면처럼 노후 준비 강의라는 키워드를 함께 제가 넣어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두 달 만에 노후 준비 강사, 노후 준비 강의를 검색을 하게 되면 계속 김예경 블로그가 포스팅이 돼서 상위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화면처럼 제가 오늘 제가 캡처를 해서 자료를 만든 화면입니다. 지금 화살표 밑에 보시면 제가 어제 블로그 포스팅 초급 과정 모집해서 디지털 노후 준비 전문 강사 해서 저의 포스팅이 지금 두 번째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 강의를 제가 또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노후 준비 전문 강사의 2019년도 노후 준비 강의에서 또 제가 첫 번째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저의 전략이 어느 정도는 적중하였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 공략으로 또 이미지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후 준비 강사를 조금 전에 제가 한번 검색을 했더니 역시 제가 상위에 제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상단에 있는 그림들은 전부 저의 글들입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 강의로 또 제가 이미지를 검색을 했더니 물론
모든 또 상단에 있는 글들이 상단 하단 모두가 저의 글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프라인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강의를 한 건이라도 주시면서 강의에 대해서 제가 영업이나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저의 글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강의 의뢰하는 콜 강의가 왔었고, 저는 그런 어떤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포스팅한 글만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였다라는 사례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블로그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블로그가 그렇게 꼼꼼하고 잘 구성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해서 노후준비 강사와 노후준비 강의를 검색하면 김예경이 상위로 노출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꾸준히 해왔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 상위 노출로 제가 요즘은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로 역시나 이미지를 검색을 하니까 메타버스 글을 쓴 박사님의 사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메타버스는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메타버스 탑승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어서 제가 계속 블로그를 포스팅하기 시작했더니 어떻습니까? 하살표 옆에 노후 준비 강사 제가 만든 교환이 제가 캡처가 됐던 것이 이렇게 이미지로 올라오면서 저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메타버스에 관련된 자격증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지금 메타버스를 제가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포스팅을 할 뿐이고 현재는 제가 메타버스까지 설명할 만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제 블로그 구경 오셔서 많이 읽어보시면 메타버스 세상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솔직해서 너무 좋다. 아는 척 하지 않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진실하다 보니까 제 블로그가 다른 전문가들만큼 그렇게 잘 구성되지 않아도 이제 메타버스 탑승이라는 단어로 제가 이렇게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세븐테크 컨버전스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는 온라인에서 하는 사업의 홍보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땅을 지키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디지털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만들어 갈 건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듣고 제가 포스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븐테크 컨버전스를 들으신 분들이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1000명 정도 그 강의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세븐테크 컨버전스 해서 검색을 해서 이미지를 보게 되니까 역시나 지금 이 모든 관련된 이미지는 저의 이미지입니다. 제가 제페토에 가입하는 순서를 사진으로 캡처를 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했었는데 현재는 제 글밖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블로그 포스팅 하는 것만이 결국은 세븐테크 컨버전스 삶에 우리가 버스에 탑승을 했다. AI, 메타버스, AR, VR,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공학, 블록체인, IoT처럼 우리가 조금 익숙한 단어도 있지만 낯선 단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이 메타버스 세상에 살고 있고 메타는 초월에 유니버스에 버스를 넣어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블로그 포스팅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메타버스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관성입니다.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쓰는 블로그에 높은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단, 글을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좋으니 분야를 하나 더 추가해서 메뉴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에는 카테고리를 예를 들면 디지털이라는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었다면 그 디지털이라는 카테고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포스팅을 하다가 오늘은 디지털과 맞지 않는 다른 내용을 내가 포스팅을 하고 싶다면 카테고리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김예경의 일상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주제 안에 그 글을 작성해서 포스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를 만들게 되면 카테고리를 하나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일상도 한 번씩 계속적으로 같이 기능을 움직이게끔, 그래서 기계가 한 기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든 기계가 같이 움직이면서 녹이 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실성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성실하면 네이버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글을 작성하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최소 1개월 이상 1일 1 블로그, 하루에 한 개 이상은 꾸준하게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작성하게 되면 여러분들 분명히 선생님들이 작성한 키워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상위로 노출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문성입니다. 경험을 토대로 글을 작성하고 근거 자료를 글에 표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게 되고 매출로 연결이 됩니다. 단순 광고성은 이제 상위 노출이 거의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지금 초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좌충우돌 우리가 블로그에 대해서 한 기능을 익혀서 그 기능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두 번째 기능을 익혀서 또 사용하면서 그 사용을 하다 보면 그냥 블로그를 보지 않아도 블로그 순서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순서들을 이제는 블로그 교육을 할 정도로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컴퓨터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 교육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5년 가까이 좌충우돌을 경험하면서 계속적으로 블로그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제는 블로그 화면이 눈에 제가 떠오르면서 블로그 화면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 왼쪽에 이웃 세 글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에 연필 그림 보입니까? 그 연필 그림을 클릭하시면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화면이 눈에 제가 떠오르게 된답니다. 그래서 전문성은 오랜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을 때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글입니다. 네이버에서는 매칭 시스템이 들어가서 매칭이 적은 글에 높은 점수를 준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글을 가지고 온다든지 다른 사람의 사진을 캡처해 온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글도 새로운 글, 사진도 새로운 사진, 동영상도 새 것인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포스팅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찾았다면 조금 귀찮아도 글도 조금 적고 사진도 좀 적고 그리고 동영상도 2, 3분 정도 찍어서 업로드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제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면 블로그에서 이웃 글과 그리고 댓글과 공감으로 소통이 활발히 되는 블로그에 높은 점수를 주는 줄 저는 알고는 있는데 왠지 저의 글을 포스팅하는 것에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제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한번 블로그 포스팅 할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저의 블로그를 방문해서 댓글과 공감으로 소통해주는 이웃들께 제가 찾아가서 댓글도 달아드리고 공감도 해주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그 활동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소통을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블로그 만드셔서 네이버에서 김예경을 검색하면 저의 블로그에 오셔서 이후 신청하시면 저와 함께 댓글과 공감, 좋아요 많이 하면서 계속적으로 블로그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알리는 제목 만들기입니다. 블로그 운영은 결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융합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도 나를 알리는 활동을 하지만 온라인에서도 김예경 하면 김예경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시작한 블로그에서는 2, 3년간 저를 알리는 키워드를 만들지 못했는데 적어도 제가 네이버에서는 노후 준비 강사라는 키워드로 저를 충분히 지금 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활동조차도 결국은 저는 노후 준비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나를 알리는 제목을 어떻게 정할 건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사나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이메일 등에 흔해 빠진 제목은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리고 첫 문장은 제목입니다. 순사제와 단마제를 생각하라 입니다. 그러면 순사제는 순간을 사로잡는 제목으로 순사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제목 한 줄이 비즈니스를 살린다. 잘 만든 제목 하나가 돈 되는 일거리를 몰고 온다. 선택받은 제목과 버림받은 제목의 차이. 마음을 담은 제목 한 줄이 상대의 욕구를 자극한다. 꼭 필요한 요소를 넣으면 제목이 길어도 상관이 없다. 멋진 제목이 다른 계정을 찾게 한다. 자, 그러면 순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제목으로 성부하라 해서 순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사람이 원하는 제목을 찾아라.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제목을 적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제가 제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웃이 방문이 늘어나고 또 체류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과 기대감을 제목에 담아라입니다. 제목에 뭔가 호기심과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저의 블로그를 열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목에 이익을 명쾌하게 제시하라. 이 글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고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고 읽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주인과 동시에 내가 손님이 한번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되어서 공감 가는 내용을 찾아서 작성하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진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도 숨기지 말고 꾸준하게 나의 갈등적인 내용들도 포스팅에 대한 불편함도 그냥 진심을 담으면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오히려 나도 똑같은 마음인데 그래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잘해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떤 공감을 하게 되고 저의 어떤 블로그의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있답니다. 글과 말이 다른 이유입니다. 말은 입과 혀로 하지만 듣는 사람은 머리에서 추리를 하게 됩니다. 글은 소리 없이 눈으로 읽지만 심장에서 소식을 전한답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적으시겠습니까?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제목 만들기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타겟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타겟의 범주를 분명히 한다. 예를 들어서 월 30만 원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스포츠, 요가, 폴, 골프 등 출퇴근에 시달리는 40대 직장인을 위한 명상 요가,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를 가진 30대 주부를 위한 건강 스포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50대나 60대인 경우는 여기는 별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30대나 40대 같은 경우는 우리 3, 40대에 맞춤형 요가나 폴이나 골프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기간이나 인원이나 수량 한정에 대해서 표현하라. 기간, 인원, 수량 등을 한정하게 되면 고객에게 다급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월 말까지 신청하시는 분들께 동반 자녀 1인 무료 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선착순 100명에게는 70% 특별 할인도 됩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150분에게만 무료로 드립니다.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내가 트렌드에 민감하다고 생각하고 무료로 또 가입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간이나 인원이나 수량 한정을 하는 것으로 성공한 케이스는 제가 볼 때는 홈쇼핑에서 초시계를 돌려놓고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하게 되면 저도 갑자기 막 심장이 막 들들들 떨리게 되면서 제가 막 그 주문을 하게 되는 경우를 저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강조하라입니다. 숫자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든 가장 강력하고 기억에 깊이 박히는 표현 수단입니다. 예를 들면 2주 만에 5kg 감량할 수 있습니다. 성공 못하면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3번 일주일만 시간 투자, 일주일만 1시간만 투자하면 건강미인이 된답니다. 헬스 종류만 100개. 우리나라의 맞춤형 헬스 프로그램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꼭 맞는 헬스 프로그램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왠지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100개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준다고 하니까 믿고 한번 찾아가 볼 것 같습니다. 편익을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 사용 방법의 일종입니다. 구매 후에 실제로 편익을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중요한 구매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후에 곧바로 출근을 할 수 있는 땡땡땡 스포츠센터. 10년 고생을 사흘이면 끝이다. 불과 3시간 후에 당신은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일주일만 투자하세요. 이 비법은 당신의 것입니다. 성공 사례로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 라고 하면서 조금만 투자를 하게 되면 달라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편익을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아마 성공하는 블로그 포스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블로그 포스팅 5분 만에 포스팅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라는 것들도 아마 우리가 네이버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전적인 이익을 편익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더욱 좋아하십니다. 숫자 중에서도 금액, 즉 돈과 관련된 숫자가 구매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60만원을 선택할 시 5만원대 운동복을 드립니다. 하루 24시간 사용을 해도 한 달 유지비는 3,9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라다 100불에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물건을 선택함으로써 나에게 다른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게 되면 실제로 나는 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데도 또 이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옷을 한번 사러 매장에 가게 되면 그 옷에 30만원인데 5만원에 판다고 하면 왠지 저는 25만원의 이익을 제가 받은 것 같은 기분에 그 옷을 선택할 때가 있답니다. 물론 그 30만원이라고 적어둔 것이 어떻게 보면 판매를 하기 위한 기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존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금전적인 이익을 편익으로 주체적으로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제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방법 노하우입니다. 방법 노하우는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정보와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력 9년 전문가와 함께하는 운동 노하우, 건강 다이어트를 위한 5가지 노하우, 저비용으로 우수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블로그 포스팅 어렵지 않습니다. 1일 1 포스팅으로 하나의 키워드만 가지고 꾸준히 작성하게 되면 분명 한 달 뒤에 그 검색어를 검색하게 되면 선생님들은 상위 노출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뭔가 가슴이 떨리고 지금 당장 블로그 포스팅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실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6번 내용과 같은 맥락이지만 일반적으로 방법과 노하우를 제시하는 것이 더 잘 살고 싶은 욕구, 더 잘 알고 싶은 욕구에 호소하는 것이라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고객을 유치할 수가 있답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에 실패하지 않는 10가지 전략, 손목, 발목, 인대 파열을 피하는 방법, 실패하지 않는 마케팅, 거절당하지 않는 마케팅,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케팅, 이런 식으로 실패라는 단어를 오히려 드러냄으로써 굳이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결, 이유, 비밀, 진실입니다. 이건 역시 7번의 카테고리 관심은 더욱 집중적인 반면에 관심을 끌 수 있는 대상층은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방법이나 노하우보다 더 강력한 유인 효과가 있어서 그 분야에 관계가 없는 사람의 관심까지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김 과장 초고속 다이어트의 비밀, 만성 피로로 찌든 김 대리가 갑자기 활력을 찾은 이유는 땡땡땡 요가의 비밀 꼭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뭔가 그 비밀을 한번 이렇게 비밀을 한번 파헤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호기심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요가 교실에 등록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비결이 있다든지 이유를 제시한다든지 비밀을 여기 오셔야지만이 알 수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불안 요소를 강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공포를 호소하고 혹은 공포소구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는 기법입니다. 주로 보험업계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인간은 누구나 공포심, 불안감,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각성 수준이 올라가서 구체적인 행동의 동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초저금리 시대, 노후자금 계획은 준비하셨나요? 아이들의 진로 지도, 늦어지면 후회합니다. 치열한 경쟁사에 자격증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자격증을 준비하면 나는 내 노후가 잘 준비가 되어서 윤택한 노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땡땡땡 자격증만 있다면 여러분 노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자격증 과정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 요소를 강조.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계속적으로 살이 찐다면 여러분 그 살로 인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글을 보는 순간 조금 불안한 심리가 발동할 수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글을 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맞아, 내가 뭔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가 살을 찌우면 내 건강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를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이 나빠져서 내 스스로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으로 본인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불안 요소를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나 위험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포 호소의 일종으로서 그런데 사회적 신체적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나 기회비용으로 인한 손실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심리적으로 더 큰 행동의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입니다. 아직도 땡땡땡으로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손해를 본 사람들이 12.5%는 땡땡땡을 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땡땡땡을 하지 않으시는 분은 지금도 하루 55,000원씩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요? 모르면 당신만 손해봅니다. 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제가 세븐테크 컨버전서 수업을 듣게 되었고 세븐테크 컨버전서 수업을 듣다가 보니까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이 굉장히 성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 부쩍 뉴스나 신문에 메타버스에 관련한 이제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저는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을 좀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가상화폐가 그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저는 그만한 돈이 없어서 비트코인을 살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저도 이거를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비트코인 가입은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불안해지고 제가 막 그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손해 위험을 강조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고객님들에게 포스팅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케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2021년도 계획으로 저를 한번 계획을 제가 세워봤습니다. 9개 키워드로 만들어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입니다. 2021년도는 계획이니까요. 8개의 키워드로 만들어 보니까 첫 번째는 제가 있어야 되니까 나, 두 번째 가족, 세 번째 친구, 네 번째 비즈니스, 다섯 번째 플랫폼, 여섯 번째 취미활동, 일곱 번째 프로그램 개발, 여덟 번째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또 좀 확산시켜 보니까 제가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저를 컨설팅해서 생활해야 될지의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경상권 스포츠 해서 8가지의 키워드를 제가 이제 이렇게 정해 보니까 SNS 플랫폼, 커플을 저희가 이렇게 공략하겠다라는 뜻이죠. 직장인, 그리고 회원 모집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기관에 어떻게 홍보할 건지, 그리고 또 노인 세대가 많아지니까 실버 세대를 어떻게 공략할 건지, 또 어린이,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어린이를 중요한 고객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내가 컨설팅 할 건지, 그리고 어떤 도구를 표현할 건지 해서 제가 한번 키워드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의 스포츠 매장을 확산시키는 데는 무엇이 필요한지 키워드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직원분들과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스장이라는 단어로 한번 제가 키워드를 또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헬스장을 가면 첫째는 음악이 항상 쿵쿵쿵쿵 울리기 때문에 저는 음악을 한번 키워드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또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하시는 분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청소하시는 분을 보면 저분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땀을 흘리고 뛰어도 먼지가 없는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 활동도 중요하죠. 그리고 시설이 어디에 있냐, 또 기구, 어떤 다양한 기구들이 있는지, 거기다가 또 헬스장에서
우리의 그 서비스 공간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나머지 공간 하나를 한번 비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설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면 되고, 또 홍보는 어떤 방법을 하면 되고 하면서 단어를 아마 키워드 확산을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싶은 것을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잠시 블로그 포스팅 어제 작업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제 제가 첫 번째 이웃 새 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새 글이 나오고 추천 검색 기능이 나오게 되고 연필을 클릭하게 되면 제목과 본문 위치 추가가 나오면서 글을 작성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알림 표시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저에게 댓글을 다시게 되면 빨간 점이 조금 전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신청한 블로그도 있고, 저에게 이제, 좋아요, 공감, 이런 다양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블로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첫 시간에 저의 블로그를 듣고, 만약 수정을 하시고 싶다 하면, 이렇게 기계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는 이렇게 제목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제가 통계 옆에 점 3개를 누르게 되면 수정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어제 했던 강의를 사실은 오늘 2강을 같이 들으시지만 저는 강의를 어제 하루 한 강을 제가 녹화를 했고, 오늘 이 강의를 제가 녹화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어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성했던 강의를 보게 되면서 앞 시간에 이제 보셨던 그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께 수정하는 이제 기능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통계 옆에 점 3개를 누르시게 되면 수정하기, 공감하기, 공유하기, 이렇게 기능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정하기를 들어가게 되면 제가 만약 글을 이제 제가 작성을 한다고 치면 이제 여기서 글을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장의 시간이고, 제가 성장의 시간이고, 뭐라고 적어 볼까요? 배움의 시간이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내려가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제가 사진을 클릭하게 되면 제가 파란 테두리가 생긴다고 했죠. 이렇게 파란 테두리가 생겼는데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휴지통이 나옵니다. 사진을 수정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요술봉을 누르시게 되면, 요술봉을 누르면 필터 기능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자르기 기능이 있고, 자르기 기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가능하다고 했죠. 이런 기능들이 있고, 또 다양하게 보정 기능도 있습니다. 밝게 할 수도 있고, 대비 기능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는 앞 시간에는 제가 그 강의를 못 했었는데, 모자이크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누군가의 고객님의 얼굴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모지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제가 또 하트로도 제가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트로 해주시게 되면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모자이크를 또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모 모자이크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이모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이모지가 이렇게 어떤 그림인지 잘 표현이 되지 않는 이런 기능들을 하나씩 익혀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게 되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첫째는 어, 개인정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좋은 블로그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진을 조금 크게 보여주고 싶다 하면 사진을 걸리게 해서 이렇게 파란 테두리가 있는데 하단에 오셔서 이 화면을 눌러주시면 어떻습니까? 이 화면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번거롭고 힘들 수는 있지만 돈을 들이지 않고 나를 오프라인 홍보하던 것은 오프라인에서 홍보를 하고 온라인 홍보를 하면서 이 정도 노력을 하신다면 아마도 우리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충성 고객으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를 들면 이모지를 하나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여기서 또 이제 그 이모지를 하나 더 선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모지들이 제가 있는데 이 이모지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모지를 한 번, 두 번 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글자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다 화면에 아니면 왼쪽으로 보내고 싶다 아니면 중앙으로 보내고 싶다 하면 이렇게 글들이 자리도 이렇게 이동이 된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글감에 갔을 때 다양하게 인용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글자체가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죠. 글자 크기 줄어들었죠.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이 작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시게 되면 글감에서 이렇게 사진이나 책이나 영화나 TV나 공연 전시, 음악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하시게 되면 제가 음악을 안 했으니까 음악을 하나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능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등록이라는 것을 꼭 클릭해 주셔야지만이 등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록 중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등록이 되죠.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수정했던 이제 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장의 시간입니다 했던 것이 배움의 시간이다 라고 되었고 제가 사진을 조금 줄였고 그리고 이모지 사용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그렇게 어렵지 않다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강사 활동을 하면서 제가 수도권에서 제가 강의 콜을 받아봤을 때 정말 네이버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힘들어서 제가 좀 쉬는 날도 있었고 또 제가 관심 없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금은 제가 후회스럽답니다. 네이버 블로그 시간을 수업을 듣고 나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선생님들은 주변에 있는 사진을 두세 장 정도만 찍고 영상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홍보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누군가가 궁금해하는 욕구를 함께 융합을 해서 글로 잘 나타내시면 분명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서는 블로그 포스팅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비대면 수업들을 숙지하시고 기능을 익히셔서 고객님들께 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기능, 뭐 메일로 수업을 진행하는 기능, 다양한 기능들을 하시게 되면 대면으로 하지 못하는 수업들을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제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사랑나무, 제가 이제 원예 수업을 하면서 나의 꿈나무를 이제 꾸미게 하면서 했던 작업들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사랑나무의 이 나의 꿈나무를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성장하면서 함께 블로그 포스팅으로 좋은 이웃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